눈치 보기가 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여전히 뭐 호재성에 대한 부분들과 악재에 대한 부분들, 거기에서 뭐 줄다리기가 좀 여전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최근에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, 트위터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합니다. 특히나 테슬라의 급등이 좀 너무 상당히 좀 컸었어요. 그러다가 7월 중순경 7월 14일경에 거의 1,800불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좀 밀려내려온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,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에 있어서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, 즉 7월 14일 날 저점 자리대죠. 1180포인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,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치료제에 대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아무래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이 백신에 대한,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이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 한 4, 5개월 정도가 지나간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,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임상에 대한 결과물들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좀 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거기에 따른 이 뉴스, 소식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려감과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좀 교차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오늘이죠.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시장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 초반 정도 같은 경우는 악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도 좀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 시도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거기서부터 이제 주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어느 정도 이 변동성에 좀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이 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금일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삼성전자, 즉 2200포인트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. 종가 기준으로 2201포인트죠. 기준가 기준으로. 삼성전자를 좀 보게 되면 아직까지 뭐 치고 나가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근데 오늘 이제 증권사 쪽에서 리포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. 3분기 때 실적은 좀 더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 근거를 좀 보게 되면 휴대폰 쪽에 있어서의 판매가 좀 견조할 것이다. 화웨이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.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TSMC 쪽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쪽에서도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지난주를 기준해서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.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쪽과 언택트 관련주, 2차전지 이런 쪽들이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. 그러고 난 이후에 못 올랐던 장비주들, 소재주들 이런 기업들이 움직였었고, 개별성 테마성 종목군들, 인맥주라든가 수소에너지 관련주들, 정부 정책주들 그러한 종목군들이 한 번쯤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마무리가 됐어요.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치고 나갈지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수급에 의한 종목별 변동성은 여전히 좀 유지가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,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거래소 쪽과 기관 쪽 양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외국인 쪽이 거래소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,000억이 넘는 매수세가 좀 들어왔었어요. 결국 수급에 의해서 종목에 있어서의 변동성은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
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지난주에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나 보니까 지난주는 소부장, IT 쪽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줬었고요.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매수를 해주는, 한주 동안에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, 컨텐츠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향후에 있어서의 전망, 그리고 2분기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,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결국 성장성을 담보로 한 그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장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냐, IT 섹터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, 특히나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기준점 71만 3천 원짜리 때가 나와 있습니다. 이 자리 때 이탈되게 되면 더 쉬어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손치더라도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, 셀트리온 제약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느냐 아니면 박스로 들어가느냐 그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IT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셀트리온 쪽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5G 쪽 한 측이나 2차전지 쪽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움직이게 되면 IT는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순환매 마무리가 좀 됐어요, 지난주에.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 막판에 수급이 괜찮았었던 그런 기업들, 자리를 돌려 세웠던 그런 섹터들 쪽에 수급 쪽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. 즉 친환경 그린 에너지 관련주들이죠. 2차 전지 쪽과 수소 쪽 같은 경우 많이 올랐어요. 특히나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더 많이 올랐죠. 2차 전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2차 전지 쉬어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. 즉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볼까? 그걸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인프라 쪽과 신성장주 쪽이죠. 5G 쪽과 인공지능, 자율주행 이런 쪽도 한 가지의 틀로 축으로 좀 만들어 놓고 섹터별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은 모멘텀이 좀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되 가급적이면 테마성 종목군을 보게 되면 숫자가 안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따라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차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가급적이면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이어서 종목과 섹터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야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YIK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8% 이상 급등 흐름 나왔더라고요. 이때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전략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에선 또 어떤 종목과 섹터 보면 될지까지도 좀 함께 전해주시죠. 일단 월봉상을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일봉상 정고점 자리대가 넘어갈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들 예상을 해볼 수 있죠. 숫자 찍혀 나오고 있고 월봉상에 있어서 정배열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오늘 시간이 없는 상황을 해서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목면만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테스나예요. 테스나 장대 항복 그렸는데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브레이크 걸고 난 이후에 움직임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